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LG전자 보신 분들 진짜 머리 복잡하셨을 겁니다. 분명 뉴스는 좋았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직접 LG 트윈타워를 찾았고요. 구광모 회장과 만났고요. 로봇, AI 데이터 센터, 냉각, 자율주행 이야기가 시장에 계속 돌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크게 밀렸습니다. 3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장중에는 29만 원대까지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뉴스는 좋은데 왜 빠지지? LG전자 기대감 끝난 건가? 아니면 너무 빨리 오른 뒤 쉬는 건가? 지금은 팔아야 하나? 아니면 오히려 눌림인가? 오늘 LG전자는 딱 이 질문을 던지는 장이었습니다. 좋은 뉴스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가 주가에 너무 빨리 들어갔던 것도 맞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너무 빨리 주가를 끌어올리면 시장은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되냐? 오늘 LG전자 하락은 이 질문이 나온 장입니다. 젠슨 황이 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만남 이후에 시장이 LG전자를 다시 사줄 힘이 남아있느냐입니다. 오늘은 그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그냥 급락으로 끝낼 게 아니라 기대감이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확인받은 첫날로 봐야 합니다. LG전자가 이번에 왜 갑자기 시장 중심에 들어왔는지부터 쉽게 보겠습니다. 그동안 LG전자는 좋은 회사라는 평가는 받아왔습니다. 제품 경쟁력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글로벌 판매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안정적인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좋긴 좋은데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로 뜨거운 성장주로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 달라진 건 그 부분입니다. 시장이 LG전자를 집안 생활가전만 만드는 회사로 보지 않고 AI가 현실 세계로 나올 때 필요한 회사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번 움직임의 시작입니다. AI는 처음에는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글로 대답하고 그림을 만들고 문서를 정리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앞으로 AI는 화면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집과 건물, 공장, 자동차, 로봇,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AI 칩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AI가 현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공간을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이 필요하고 뜨거워진 서버를 식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LG전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LG전자는 오랫동안 생활 공간과 건물 안의 기기들을 다뤄왔습니다. 공조와 냉난방 기술도 쌓아왔고 로봇도 시도해왔고 자동차 전장 사업도 키워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업들이 서로 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면 LG전자의 기존 경험이 중요해지고 산업 현장으로 들어오면 로봇과 자동화가 중요해지고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냉각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시장이 이번 주 LG전자를 다시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연결도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GPU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생태계 전체를 끌고 가는 회사입니다. AI를 돌리는 칩을 만들고 로봇 플랫폼을 밀고 있고 데이터 센터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아무리 강한 AI 두뇌를 만들어도 그 두뇌가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실제 기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 건물과 공간의 온도, 전력, 운영 환경을 아는 회사, 자동차 안에 전자 시스템을 넣어본 회사, 데이터 센터의 열을 식힐 수 있는 회사. 시장이 LG전자를 여기에 연결해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LG전자와 엔비디아가 로봇, AI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쪽 협력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주가가 빠르게 반응했던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AI의 머리를 만든다면 LG전자는 그 AI가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장비와 환경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가 붙은 겁니다. 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라는 이름은 주가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오래 타려면 장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장작은 실제 계약이고 수주고 매출이고 이익입니다. 젠슨 황이 왔다. 엔비디아와 만났다. 협력 이야기가 나왔다. 여기까지는 기대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이 바로 묻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가 나왔느냐? 오늘 주가가 밀린 이유도 이 질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이제 사진과 기대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오늘 장에서 더 예민하게 봐야 했던 건 LG그룹의 엔비디아 GPU 도입 보도입니다. 이 뉴스는 시장의 상상력을 더 키웠습니다. GPU를 대규모로 들여온다는 건 단순히 장비를 산다는 뜻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AI 연구, 로봇 개발, 데이터 센터 활용, 그룹 내부 AI 역량 강화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섞여 있습니다. LG 측에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시장은 기대감에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확인을 요구합니다. 정말 도입되는지,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 로봇은 데이터 센터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결국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오늘 LG전자가 크게 밀린 건 이런 기대감이 꺾였다는 뜻이라기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너무 빨리 가격에 들어갔다는 부담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을 보고 LG전자는 끝났다 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무조건 다시 간다 라고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기대와 확인 사이에 있는 자리입니다. LG전자에서 가장 현실적인 재평가 포인트는 데이터 센터 냉각입니다. 이건 로봇보다 더 빨리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엔비디아 GPU 같은 고성능 칩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칩들이 일을 많이 할수록 엄청난 열을 낸다는 겁니다. 집에서 컴퓨터 오래 켜두면 뜨거워지고 팬이 세게 돌아가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는 그걸 훨씬 더 큰 규모로 돌리는 겁니다. 수많은 고성능 칩이 동시에 돌아가고 거기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을 못 잡으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장비 수명도 줄어듭니다. 전기요금도 올라갑니다. 결국 AI를 돌리는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칩을 누가 만드느냐만큼 열을 누가 잘 식히느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여기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LG전자는 공조와 냉난방 기술을 오래 해온 회사입니다. 건물의 온도를 관리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붙은 겁니다. 예전에는 공조 기술이 건물 설비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필수 인프라가 됩니다. 냉각이 안 되면 AI 서버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LG전자의 냉각 사업은 단순한 주변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 돈이 붙을 수 있는 핵심 축으로 봐야 합니다. 냉각을 조금 더 깊게 보면 단순히 차가운 바람을 넣는 문제가 아닙니다. AI 서버는 발열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제는 공기로만 식히는 방식에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칩 가까이에서 열을 빼는 방식,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방식, 냉각 장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 데이터 센터가 큰 공간 전체를 식히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뜨거운 부품 가까이에서 직접 열을 잡아야 합니다. 냄비가 너무 뜨거워졌을 때 부엌 전체를 식히는 게 아니라 냄비 밑바닥과 불 조절을 직접 관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정밀해지는 겁니다. LG전자가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수주를 따낸다면 시장의 시선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냉각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B2B 사업입니다. 한 번 고객사가 붙으면 규모가 크고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기대가 큽니다. 실제 대형 수주와 매출로 얼마나 빨리 이어지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쪽을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냉각은 피할 수 없는 병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로봇은 기대감이 크지만 숫자로 확인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로봇 사업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동안 크게 평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멋있어 보이지만 당장 큰 돈을 버는 사업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똑똑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AI가 머리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몸이 없으면 현실에서 일을 못합니다. 반대로 로봇이 있어도 똑똑한 AI가 없으면 정해진 동작만 반복합니다. 이제는 AI와 로봇이 결합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해왔던 로봇 사업도 다시 평가받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로봇은 시장의 상상력을 키우는 재료입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은 더 빨리 돈이 될 수 있는 축입니다. 전장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축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LG전자 AI 수혜주라고만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어떤 건 당장 기대감이고 어떤 건 실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고 어떤 건 시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전장 사업도 빼면 안 됩니다. LG전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 시스템 사업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자동차는 점점 전자제품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자동차가 엔진과 기계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에 가까워집니다. 전기차가 늘고 자율주행이 발전하고 차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질수록 차량 안의 전자 시스템은 더 중요해집니다.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통신, 전력 제어, 차량용 부품이 모두 중요해집니다. LG전자는 이 영역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협력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차량용 AI 플랫폼과 자율주행 쪽에서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LG전자는 차량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와
전자 시스템을 다룹니다. 둘이 연결될 수 있다는 상상이 붙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결국 숫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전장 사업 매출이 커지는지, 수익성이 좋아지는지,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가 늘어나는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스토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결국 스토리 다음에 숫자를 요구합니다.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을 다시 봐야 합니다. LG전자는 오늘 장중 29만 원대까지 밀렸고 30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였습니다. 최근 급등폭을 생각하면 오늘 하락은 단순한 하루 조정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LG전자 스토리를 벌인 건 아니지만 너무 빨리 붙은 기대감에 대해 가격을 다시 조정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장입니다. 오늘 밀린 가격대에서 다시 받아주는 돈이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강하게 반등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아래에서 가격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초반에 반등이 나와도 바로 밀리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기대감에 늦게 따라붙은 돈 위로 먼저 산 사람들이 물량을 넘기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하게 시작하더라도 아래에서 다시 받아주고 올라오면 오히려 괜찮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건 시장이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사겠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다음 장에서 중요한 건 처음 몇 분의 색깔이 아니라 그 이후에 누가 주가를 끌고 가느냐입니다. 사는 힘이 이기는지 파는 힘이 이기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낮은 가격에서 LG전자를 들고 있던 분들은 전부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은 살아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는 현실적인 성장축도 있습니다. 로봇 재평가도 살아있습니다. 전장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빨리 오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중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중심 물량은 LG전자가 정말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겨두는 물량입니다. 대응 물량은 급하게 오른 구간에서 일부 줄였다가 건강한 눌림이 나오면 다시 보는 물량입니다. 큰 변화는 아직 볼만합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오른 부분은 일부 수익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 30만 원 부근을 지켜내고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매수세가 붙는다면 중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9만 원대 저점을 다시 깨고 거래량이 더 커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빠지는 흐름이면 일부는 지키는 게 맞습니다. 이건 LG전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익과 계좌를 지키는 겁니다. 보유자가 조심해야 할 신호도 분명합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고점을 못 넘는 흐름입니다. 엔비디아, 로봇, 데이터 센터 냉각, 모빌리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고점을 못 넘고 윗꼬리만 반복한다면 시장이 이미 기대를 많이 반영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 종가가 밀리는 흐름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누군가는 크게 사고 누군가는 크게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가가 아래로 밀리면 위에서 물량을 넘기는 쪽이 더 강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LG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힘만으로 장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계속 받아내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위에서 판다면 단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협력 뉴스가 구체화되지 않는 흐름도 봐야 합니다. 기대만 있고 실제 계약이나 사업 확대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한번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는 뉴스 제목보다 주가 반응을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에도 버티는지, 좋은 뉴스에도 밀리는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많이 빠졌다고 바로 싸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LG전자는 최근 너무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만 보고 싸졌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빠졌느냐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쉬는 건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돈이 빠지는 건지, 아래에서 다시 받아주는 돈이 있는지, 개인만 계속 받아내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다음 장에서 30만 원 부근을 지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도세가 줄고 다시 매수세가 붙는다면 분할 접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9만 원대 저점을 다시 깨고 반등 없이 밀리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반등할 때 수급입니다. 개인만 따라붙는 반등인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 반등인지 봐야 합니다. 좋은 종목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계좌는 흔들립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LG전자를 볼 때 시장 전체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시장은 다음 돈이 어디로 갈지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LG전자가 부각된 겁니다. LG전자는 반도체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AI 인프라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후보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봇, 데이터 센터 냉각, 전장, B2B 공조까지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계속 강하고 반도체에서
AI에서 나온 돈이 로봇과 냉각, 전력 인프라로 번진다면 LG전자는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고 AI 테마 전체가 식으면 LG전자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로봇주, 전력 인프라주,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 LG그룹주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돈이 진짜 주변으로 번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장에서 필요한 건 기준입니다. LG전자만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AI 인프라 안에서 다음 후보군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로봇으로 갈지,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갈지, 전장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다른 LG그룹주로 번질지 이 순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AI 인프라 흐름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과 대응 기준을 정리해뒀습니다. 로봇과 피지컬 AI 후보군, 데이터 센터 냉각과 공조 관련주, 전력 인프라와 변압기, 전선 흐름, 반도체 대형주 이후 장비주와 소부장 흐름, 그리고 AR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과 매매 전 체크리스트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LG전자 사세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번지고 있고 내가 보는 뉴스가 이미 늦은 뉴스인지 아니면 아직 다음 순환매가 남아있는 흐름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LG전자 대본의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하락은 LG전자 스토리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구간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젠슨 황과의 만남이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는지, 엔비디아와의 논의가 계약과 사업으로 바뀌는지, 데이터 센터 냉각이 실제 수주로 연결되는지, 로봇과 전장이 숫자로 증명되는지, 그리고 오늘 빌린 가격대에서 다시 받아주는 돈이 들어오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30만원 부근을 지켜내는지 보고 중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오늘 빠졌다고 바로 들어가기보다 29만원대 저점을 지키고 다시 30만원 위에서 수급이 붙는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관망자는 LG전자 이후 돈이 로봇, 냉각, 전력 인프라, LG그룹주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LG전자는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종목일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뉴스는 뜨겁고 주가는 빠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따라가면 늦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수급을 보고 기대가 실제 돈으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LG전자가 오늘 조정을 딛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조건과 LG전자 이후 돈이 어느 후보군으로 번질 수 있는지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